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벨 테스트고요. 균등 수렴 버전의 아벨 테스트예요. 자, 급수 버전의 아벨 테스트를 먼저 서술을 해보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리가. 자, 이 순서를 좀 맞춰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 있는데 자, 이 균등 수렴 있죠. 자, 그러면 시그마 bn. 자, 여기서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수렴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an이라는 수열이 자, 저쪽에서처럼 감소. 자, 감소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an이 수렴한다. 아, 조건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지금 감소도 맞는 표현인데 일반적으로는 단조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단조. 자, 이렇게 되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bn. 자, 이 값이 수렴하더라. 자, 여기가 급수 버전의 아벨 테스트예요. 급수 버전. 여기는 균등 수렴 버전. 자, 우리 디리클렛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옮겨가면 거의 뭐 외우기도 쉽고 했었는데 여기는 좀 살짝 다르죠. 살짝. 자, 일단 여기는 수렴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함수 한 급수니까 그냥 수렴은 아닐 거고요. 전별 수렴과 균등 수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균등 수렴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bn이라는 그 급수는 수렴이었지만 bnx에 대한 그 함수 한 급수는 균등 수렴한다. 자, 여기는 뭐 비슷하니까 크게 어려울 게 없고요. 자, 여기 단조라고 했는데 사실 증명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감소인 것처럼만 나와 있는데 이게 증가해도 뭐 이 내용이 성립하는 거는 뭐 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는 단조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단조, 뭐 감소 또는 증가. 자, 이거 자체는 뭐 이제 비슷하게 가는 건데 세 번째 조건을 보면 여기는 an이 수렴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왠지 그 함수한 급수 버전으로 갈 때는 여기서 뭐 수렴이니까 저쪽에서는 주어진 정형 내에서 균등 수렴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오지 않았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an에 대해서는 i에서 균등 유계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균등 유계. 자, 그러면 이거 그냥 그대로 옮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an이 수렴인데 저쪽은 균등 유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그대로 옮겨보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그대로 옮긴다면 anx가 여기가 뭐 i에서 균등 수렴. 자, 이렇게 옮겨도 성립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만약에 그 anx를 모든 n에 대해서 여기를 x라는 함수로 생각해 주게 되면은 그리고 여기를 그 실수 전체라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는 어때요? 균등 유계가 아니겠죠. 만약에 여기서 i에서 균등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만약에 균등 유계가 되면 3번을 만족하니까 여기가 성립한다까지 결론이 도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균등 수렴한다라고 해서 여기가 그 균등 유계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좀 조건을 잘 비교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는 i에서 균등 수렴 조건이 아니라 아벨 테스트 그 균등 함수한 급수 버전에서는 세 번째 조건이 주어진 정형 내에서 균등 유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여긴 수렴이지만 저긴 수렴이 아니라 균등 유계예요. 자, 그 점을 조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양수 주고요. 자, 여기 증명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 코시 판정법으로 해줄 거예요. 코시 판정법. 자, 일단 입실론을 줬고요. 주어진 조건을 적당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유계라는 조건을 사용을 해볼까요? 지금 바이 세 번째. 자, 3번에 의해서 균등 유계라는 얘기는 적당히 양수가 존재해서 자, 만족하기를 임의의 자연수 n. 자, 그리고 임의의 x. 자, 정의역에 들어가는 이 값에 대해서 a, n, x. 자, 이 값이 모두 다 n보다 작거나 같아진다. 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균등 수렴 조건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by 1. 자,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적당히 여기는 자연수 n이 존재해서 자, 만족하기를 자, 코시 판정법을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m이 n보다 크고 여기는 n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그리고 x가 정의역에 들어가면 자, 그렇게 되면 시그마 k는 n 플러스 1부터 m까지 여기서
bn이죠. bkx. 자, 이 값의 절대값이 여기 m을 사용해서 여기는 4n분의 입실론. 자, 이렇게 세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뒤쪽을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곱에 대한 함수한 급수를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니까 자, 여기 바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n 그리고 x를 정의역에서 가지고 올게요. 이거라 하자.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지금 이거죠. 시그마 k는 n 플러스 1부터 m까지 a의 kx 그리고 bkx. 자, 여기에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은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계산을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일단 n 플러스 1. 자, 이 값만 밖으로 먼저 빼볼게요. 이 값만. 자, 이 값만 먼저 밖으로 빼보면 이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대입해주면 a의 n 플러스 1. 자, x는 너무 그 칸이 길어지니까 일단 생략하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a n 플러스 1, 자, b의 n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플러스 여기는 k가 빠졌으니까 n 플러스 2부터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m까지 여기서 a의 k, bk. 자,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되죠?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근데 이게 주어진 mn에 대해서 조금 말이 안 될 수가 있죠. 만약에 여기 더 큰 건데 m 값이 만약에 그냥 n보다 하나 더 큰 이 값이라고 생각해주면 여기는 n 플러스 1이니까 n 플러스 2부터 n 플러스 1까지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식의 의미가 있으려면 이 m은 n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일 때 성립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경우를 나눌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지금 모든 mn 그리고 모든 x에 대해서 생각을 해줄 거니까 자, 경우를 나눠서 첫 번째 경우는 m이 n 플러스 2 이거인 경우. 자,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랑 그 다음에는 m이 정확하게 n 플러스 1이 되는 경우랑 이렇게만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이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지금 1번에 의해서 라지 n 이후의 항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이 성립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 안에 있는 값을 사용해서 우리는 이렇게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s에 n에 x라는 걸 정의를 해줄 건데 자, 여기는 let 여기 n이 또 여기 n이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뭐라고 할까요? l이라고 할게요. l. 자, l. 자, 여기는 시그마 k는 n 플러스 1부터 l까지 bk x. 자, 이렇게 세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l은 아무 때나 정의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여기부터 순차적으로 l까지 해야 되니까 적어도 이 값은 여기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l 값이 지금 n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이럴 때 이렇게 정의를 해줄 거예요. 되죠? 여기 n 플러스 1부터 n 플러스 1까지, n 플러스 2까지, n 플러스 3까지 자, 그리고 뭐 여기보다 크거나 같은 임의의 자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값 여기서 bk는 뭐가 되나요? bk. 자, bk는 s의 k, x에서 마이너스 s의 k, 마이너스 1의 x. 자, 이러한 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b의 n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이 l이 정확하게 n 플러스 1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n 플러스 1부터 n 플러스 1번째까지를 더해주는 거니까 이 오른쪽 항은 정확하게 b의 n 플러스 1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n 플러스 1이니까 정확하게 b의 n 플러스 1과 s의 n 플러스 1은 같은 값이에요. 초항이.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값. 자, 이 값은 정확하게 s의 n 플러스 1. 뭐 정확하게는 x가 붙어 있지만 자,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값은 여기는 a의 n 플러스 1 그리고 s의 n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그리고 더하기. 자, 일단은 이거 전개를 해볼게요. 전개를 해주면 시그마 k는 n 플러스 2부터 m까지 ak의 s의 k가 되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시그마 k는 n 플러스 2부터 m까지 자, 여기는 ak와 s의 k 마이너스 1 여기는 ak와 s의 k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되죠? 자, 이걸 이제 어떻게 계산해 줄 거냐면 일단 n번째만 먼저 빼볼게요. 여기서 n번째만. 자, 이걸 이제
n-1번째까지 더한 거랑 n번째랑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n번째를 빼주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a의 m 그리고 s의 m.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남아있는 게 시그마 k는 n 플러스 2부터 m 마이너스 1까지 ak의 s의 k가 될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이 시그마만 두 개를 일단 쪼개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어때요? 여기는 지금 n 플러스 2부터 더하는 건데 지금 여기를 n 플러스 1로 바꿔주면은 여기를 n 플러스 1로 바꿔주면은 대입해서 이 항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냥 여기를 어떻게 해줄 수가 있냐면 그냥 정확하게 여기를 1로만 바꿔주면은 이 식이 이 위에 있는 식이랑 같아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을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쪽. 자, 이쪽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여기는 마이너스에 시그마 k는, 자, n 플러스 1부터 n 마이너스 1까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n 플러스 1부터 m 마이너스 1까지로 바꿔줄게요. 자, 여기 지금 n 플러스 2부터 m까지니까 1씩 빼준 거예요. 1씩 빼준 거고, 자, k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는 n 플러스 2부터 n번째까지 썸을 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a에 대해서 k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럼 초항 집어넣었을 때 n 플러스 2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m-1을 대입해주면 n번째까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건 뭐냐면 여기보다 하나가 더 작은 인덱스니까 s의 k. 자,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네요.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값은 그냥 이쪽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는 칸이 좁은데 일단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위에다 적어보고 저쪽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여기는 하나의 썸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n 플러스 1부터 n-1까지가 공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저쪽 제일 앞에 있는 건 a, m이 있고 s에 m이 있고요. 자, 플러스 시그마 k는 n 플러스 1부터 m-1까지의 값을 가지게 되고, 자, s의 k로 공통으로 묶어주게 되면 ak에서 마이너스 a의 k 플러스 1에 대한 sk. 자, 이렇게 될 거예요. 되죠? 자, 여기 일단 절대값이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삼각부등식을 적용을 시켜주는데 삼각부등식이면 이쪽 절대값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쪽 절대값은 각각의 절대값이 되는데, 자, a, m은 일단 여기까지는 적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삼각부등식을 적용을 시켜보면은, 자, 여기는 a의 m이 되고, 그리고 곱하기 여기는 s의 m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플러스. 자, 그리고 이쪽이 삼각부등식인데 이쪽의 삼각부등식은 여기서 다시 한번 삼각부등식을 적용을 시켜보면 안쪽의 삼각부등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절대값 곱하기 절대값인데 여기는 지금 감소하니까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절대값이 그냥 괄호로 바뀔 수가 있고 여기만 절대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시그마 k는 n 플러스 1부터 m 마이너스 1까지. 자, 여기는 a의 k 하고 마이너스 a의 k 마이너스 1 괄호가 되고 여기 절대값의 s의 k가 되겠죠. 되죠. 자, 그런데 이쪽 앞으로 와 볼까요? 지금 보면 여기 이 값은 n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n과 m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식은 4n분의 입실론보다 작은 거예요. 정역이 들어가는 모든 x에 대해서.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값을 SL이라고 설정을 해줬으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건가요? 지금 이 밑줄. 자, 여기는 정확하게 S의 M이 되는 상태죠. SMX가 되겠죠. SMX. 자,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N보다 더 큰 모든 M과 정역에 들어간 모든 X. 여기는 라지 N보다 크고 모든 정역의 원소에 대해서 여기의 절대값이 이 값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절대값보다는 4n분의 입실론이 더 크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보다는 4n분의 입실론이 더 크고요. 자, 여기보다도 4n분의 입실론이 더 큰 거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뭐 바로 가볼까요? 지금 또 여기 AM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AM은 균등 6이었으니까 M이 더 크게 된다. 뭐 이런 M을 설정을 해줬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보다 M이 더 크거나 같고, 자, 여기보다 입실론 나누기 4M. 자, 이렇게 되니까 이쪽은 4분의 입실론이 될 거고요. 자, 이쪽은 자, 여기는 자, m 곱하기 4n분의 입실론이 될 거고요. 자, 이쪽 여기보다는 지금 4n분의 입실론이 더 커지니까, 그리고 여기 k에 디펜드 되는 게 아니라서 밖으로 빠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 플러스 4n분의 입실론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계산 한 번에 갈게요. 그럼 이제 뒤쪽에는 지금 여기에 대한 썸이 붙을 텐데 여기 썸이 뭐가 되나요? 자, 여기는 지금 그냥 대입해 주게 되면은 a에 n 플러스 1에 그리고 마이너스 a에 여기 잘못 써 있네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n 플러스 1을 더해주면은 n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항은 a에 n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a에 n 플러스 3이 되고, 자, 전개가 돼서 여기는 a에 m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a에 n 값을 가지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고 남는 건 두 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a에 n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a에 m. 자,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자, am보다는 절대값이 m이 더 크거나 같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보다 m이 더 크거나 같고, 자, 여기보다도 마이너스 포함해서 m이 더 크거나 같아서 결국에 이 노란색 그 전체 괄호보다는 2m이 더 크거나 같은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해주게 되면 여기는 2분의 입실론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자, 계산해주면 4분의 입실론이 되고요. 자, 플러스 여기는 4분의 2의 입실론이 되겠죠. 4분의 3 입실론이니까 여기는 입실론보다 작다.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을 마무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아니죠. 조금 더 해야 되죠. m이 n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된 거니까 이제 n 플러스 1인 경우로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경우 m이 n 플러스 1인 경우. 자, 여기는 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시그마 k는 n 플러스 1부터 m까지, 여기는 a, k의 x 하고 플러스, 아니죠, bk의 x. 자, 여기에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은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값 자체가 n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럼 n 플러스 1부터 n 플러스 1까지니까 그냥 n 플러스 1번째 두 개 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a의 n 플러스 1의 x 그리고 곱하기 b의 n 플러스 1의 x. 자, 이렇게 될 거예요. 되죠? 자, 그런데 여기보다는 m이 더 크거나 같다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이 값은 뭐라고 했냐면 여긴 정확하게 s의 n 플러스 1의 x와 같다라고 했죠. 자, 여기 절대값보다는 우리가 4n분의 입실론이 더 크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4분의 입실론이 되니까 입실론보단 작다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모든 n과 m 그리고 정역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 그 서메이션이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해서 증명 마무리가 됐고, 자, 조금만 더 추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는 감소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여전히 정리가 성립한다 라는 얘기를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첫 번째 간단하게 쓰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x는 i에서 균등 유계가 되고, 자, 두 번째는 cn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모든 x와 n은 생략할게요. 저기 써 있으니까 여기서 c의 n 플러스 1의 x. 자, 이것과 cnx. 자, 여기서는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cnx가 얘가 i에서 균등 유계. 자, 여기 균등 유계가 아니라 여기 균등 수렴이죠. 죄송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n1부터 무한대까지 균등 수렴.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정리가 성립한다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만 바뀐 거예요. 2번만. 자, 2번만. 자, 이거 간단하겠죠. 여기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x, cnx가 i에서 균등 수렴. 자, 이거를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데, 자, 이거는 증명 간단하죠. 그냥 여기만 바뀌면 되는 거니까 c의 nx를 마이너스 여기를 렛 an으로만 바꿔주면 충분하겠네요. 자, 너무 디테일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균등 유계니까 모든 n과 모든 x에 대해서 절대값보다 더 큰 양수 m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균등 유계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냥 간단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AN의 X는 I에서 균등 6개가 되고요. 자, 그리고 그냥 마이너스 취해주면은 이쪽이 AN 플러스 1이 되니까 A의 N 플러스 1의 X보다는 여기는 A의 N의 X가 될 거예요. 모든 N과 모든 X에 대해서. 자, 그럼 여기 이제 두 개를 만족했으니까 여기를 만족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가 균등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아벨 테스트를 적용시켜주면은 AN과 BN에 대해서 곱에 대한 함수한 급수가 균등 수렴하겠죠. 자, 아벨 테스트에 의해서 아벨 테스트 바이. 자, 아벨 테스트에 의해서 우리는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n, bn 얘가 i에서 균등 수렴한다. 자,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bn, cn이잖아요. 자, 그냥 적어볼까요? 자, 그러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 cn. 자, 얘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an의 bn이 되겠죠. 자, 여기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균등 수렴하니까 이건 결국에 그냥 상수배 해준 거잖아요. 마이너스 1. 자, 여기 스타라고 하면은 자, 여기도 i에서 균등 수렴한다. 바이 스타. 이 내용 때문에.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예제를 아벨 테스트를 사용해서 증명을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두 개 AN, BN을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AN의 X. 자, 이 값을 let. 자, AN을 X에 N. 자, 이렇게 두고요. 자, 그리고 BNX를 자, 여기를 N분의 마이너스 1의 N. 자,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BNX가 I에서 균등 수렴하는지 봐야 되겠죠. 자, 여기. 자, 여기에 대한 함수한 급수가 균등 수렴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X 이 값인데 여기는 x에 상관없이 다 그냥 이 값으로 정의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냥 상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1일 때는 그냥 마이너스 1. 두 번째에 대해서는 2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여기는 n분의 마이너스 1의 n이 되겠죠. 자, 여기는 그냥 급수로 바뀐 거잖아요. 실수열에 대한 급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번갈아 가면서 되어 있으니까 n분의 1을 생각해주면 0으로 수렴하는 감소 수열이 되고 그러면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하겠죠. 자, 여기는 수렴한다. 수렴 바이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사실 그냥 급수가 수렴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주어진 정의역 I 내에서 이제 균등 수렴하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근데 사실 여기는 상수 함수가 되는 거고 이 급수가 수렴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바로 균등 수렴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혹시라도 좀 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조금 구체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지금 여기가 균등 수렴하는 걸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는 정의에 의해서 부분합에 대한 급수가 이제 균등 수렴하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자, SNX. 자, 여기를 let. 자, 여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X. 자,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자, 이 급수가 이 함수열이 I에서 균등 수렴하는지를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이 값이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 값을 let A라고 할게요. A. 자,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함수열이 A라는 그런 상수 함수로 수렴한다. 균등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입실론 하나 설정을 해주고요. 이걸 하자.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수렴하니까 이쪽 여기 수렴한다. 지금 여기를 스타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바이 스타에 의해서 바이 스타.
자, 이거는 실제로 그냥 급수에 대한 얘기잖아요. 실수열에 대한 급수. 자, 그러면 입실론 줬으니까 적당히 n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자, 이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여기도 부분합에 대한 그 수열이 a로 수렴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n이 n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는 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마이너스 1의 k. 자, 여기서 a를 빼준 이 값이 입실론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는 그냥 이 스타에 대한 내용을 서술을 해본 거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지금 이 값이 여기로 균등 수렴하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입실론 줬고 n이 존재했고요. 그럼 이 n에 대해서 n이 n보다 크거나 같고, 자, 그리고 x가 정의역에 들어가는 값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지금 snx.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의 a. 자, 이 값이 입실론보다 작은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자, 여기는 뭔가요? 지금 snx. snx는 지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x가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 a를 빼준 이 값을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여기는 지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x. 자, 여기는 그냥 이 값이죠. 지금 k분의 마이너스 1에 k가 되고 마이너스 a.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지금 바로 어때요? 입실론보다 작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므로 지금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k bn이죠. 자, bnx는 i에서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여기는 지금 0,1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는 i가 0,1이라고 할게요. i에서 균등 수렴한다. 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좀 길게 왔는데 사실 그냥 여기서 자연스러운 얘기기는 해요. 자, 그래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본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1번 조건은 성립하게 된 거고요. 2, 3번은 거의 자명하죠. 자, 2, 3번은 자, 2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는 임의의 x. 여기서는 0,1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an 플러스 1의 x. 자, 이 값을 생각해 주면 여기서는 x의 n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an의 x를 생각해 주면 자, 여기는 x의 n이 되는데 두 개를 비교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뭐 범위상 당연히 지금 작거나 같게 되는 거 알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x의 n으로 나눠준 걸 그냥 생각해보면 여기는 x가 남고 1이 되겠죠. 자, 그럼 x와 1을 생각해주면 이 범위에 들어가니까 x는 무조건 1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죠. x는 1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x는 무조건 양수예요. 자, x는 양수가 되는 상황이니까 n번 거듭 제곱을 해도 양수가 될 거예요. 0 이상. 자, 그러면 이 양변에 이 값을 0 이상인 값을 곱해주면 부등호가 바뀌지 않겠죠. 자, 곱해주게 되면 이쪽은 지금 x의 n 플러스 1이 될 거고 이쪽은 x의 n이 되고 바뀌지 않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되죠?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은 성립한 거고 이제 3번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이것도 그냥 바로 갈게요. 그러면 3번은 균등유계니까 모든 x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의 x 여기에 절대값보다 더 크거나 같은 여기에 의존하지 않는 그냥 고정된 양수 하나가 존재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그냥 값이 지금 anx는 x의 n이라고 했고요. x의 n.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는 그냥 뭐 같은 얘기인데 x의 n이 되는 거고 자, 0,1이 들어가는 x니까 지금 이 값이 0,1 사이에 있는 값이고 거기 뭐 어떤 자연수 거듭 제곱을 해도 얘는 지금 1을 넘어갈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균등 유계가 된다. 자, 따라서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주어진 이 함수한 급수가 0,1에서 균등 수렴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일단 증명은 다 마무리가 된 건데 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 모양을 잘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몇 급수 형태예요. 몇 급수. 자, 그러면 여기서 cn이라는 그 수열을 n분의 마이너스 1의 n.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두게 되면 자,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내질 때 c의 n 분의 c의
n 플러스 1. 자, 여기 절대값을 계산해 주면은 자, 이거 뭐 쉬운 계산이니까 그냥 생략할게요. 이 마이너스 1의 n은 그냥 없어질 거고 여기는 n 플러스 1분의 1, n분의 1이니까 그냥 계산해 주면 여기 그냥 1이 나오겠죠. 되죠? 자, 그러면 이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가 수렴 반경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몇 급수의 수렴 반경. 자, 그럼 주어진 그 몇 급수는 여기 0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1이 있고. 자, 여기 우리 몇 급수에서 기본적인 내용이 수렴 구간 안에 있는 수렴 반경, 수렴 구간. 여기 오픈 인터벌. 다시 할게요. 자, 수렴 반경을 R이라고 할 때 이 R과 마이너스 R 오픈 인터벌 사이에 들어가는 임의의 6의 폐구간. 자, 여기에 대해서는 균등 수렴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이런 데서는 균등 수렴하는 게 쉽게 성립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지금 0,1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0부터 2분의 1 또는 뭐 0.9 이 정도까지 균등 수렴하는 걸 알 수가 있지만 1까지 포함해서 거기서 균등 수렴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일단 1을 대입하면 어때요? 1 대입해주면 그때는 수렴하는 건 그냥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거지만 그건 그 점에서 수렴하는 거지 이 그 0부터 1까지 6의 폐구간 내에서 균등 수렴한다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몇 급수의 성질만 가지고서는 아직 설명이 불충분한데 우리가 아벨 테스트를 통해서 0,1에서 균등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일단 이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